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하면서 내 자신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국제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어차피 늦은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아요. 본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좋은 여자를 찾는다 한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결혼을 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여차튼 저차튼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일단 첫 번째가 가족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내가 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 아니면 재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 국제결혼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섰다면 내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시간적, 심적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자금의 준비. 통상적으로 한 3천만 원 들고 시작하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국제결혼이 국제결혼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이나 심적이나 시간적이나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인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면 그게 국제결혼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부와의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겠죠. 그리고 국제결혼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진에 대한 준비, 프로필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도 신부 사진이나 프로필 보고 여성을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재혼이고 그러면 이 사진 준비를 더 꼼꼼히 하셔야 돼.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이 본능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잘 나온 사진에 반응을 하고 명확한 프로필에 어떤 맞선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요즘에 한국 남자가 어떤 결혼의 갑이지만 국제결혼에서는 결혼의 갑이 어떻게 보면 상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베트남 국제결혼이니까 베트남 여성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내 비용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든 소개를 받든 동일해요. 국제결혼 프로세스가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업체나 개인이나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여성이 마음에 드는데 이 여성이 내가 싫다고 해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결혼에서는 어떤 결혼의 결정권이 베트남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간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이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이걸 아셔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여자들도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베트남 여자들이 눈이 높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럼 나도 그에 맞게끔 적어도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을 잘 준비를 해서 상대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어떤 국제결혼에서는 폭넓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국제결혼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연애결혼이 낫다, 업체결혼이 낫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업체 결혼에서 큰 틀에서 보면 속성 결혼이냐 연애 결혼이냐 이런 차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남자하고 여자는 빠른 잠자리를 통해서 이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대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냥 가식적으로 대하는지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잠자리 문제 같습니다. 대부분 잠자리 한두 번 해보면 어느 정도 확신이 서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잠자리 문제가 좀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한편으로 신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데 전통결혼까지는 안 된다, 그런 신부들도 있어요. 그것도 상황 판단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신부들이 어리다 보면 이 잠자리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잠자리를 했다고 좋고 무조건 잠자리를 안 했다고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잠자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격적인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지인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는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신부와 신랑 사이에서 어떤 조력자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결혼이 진행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개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의 의도가 좋지 못하면 지인 소개도 가히 좋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인 소개의 주의할 사항은 지인 소개도 찐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조카를 소개한다든지 친언니를 소개한다든지 뭐 이모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까운 가족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죠. 더러는 내가 먼저 한국에 왔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살았으면 해서 그 친구를 소개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베트남에서도 한 다리 건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 소개하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 여성을 만나는 방법 중에서 진짜 뭐 주재원이나 아니면 여행 가서 우연히 알아서 연락처 받아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게 엄청 어렵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공률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진짜 찐 연애죠. 이런 분들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한다는 거는 진짜 운도 운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도 정말 무시를 못해요. 이런 분들 저는 언제나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늘 장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미프 틴더 통해서 여자 만나고 우연히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전 모르겠어요. 이게 랜덤 채팅에서 여자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서 좀 추천하지 않고, 그나마 헬로우톡은 뭐 한국어를 배운다는 미명하에 한국어를 좀 구사하는 친구들이 남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일장일단은 있어요. 베트남 여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거는 한국에 대한 패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별 적응 기간 없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 그런데 제 경험에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 굳이 만나고 싶다면 헬로우톡이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점이, 이게 온라인상에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의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과도 랜덤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베트남 사회의 폐쇄성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베트남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하긴 하지만 이게 그 너머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 특유의 그 의심, 그리고 특유의 그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베트남 여자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애둘러 말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려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베트남에서도 수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애둘러 말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뻔히 앞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 친구랑 식사 약속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거는 너랑 밥 먹기가 좀 그러니까 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끼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언어는 문화나 생각을 반영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사람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주변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 여성,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을 만나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결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쉽고,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빡빡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내가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국제결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두루두루 보고 하는 여유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빡빡하신 분들이 있어. 뭐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면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국제결혼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제결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그냥 나를 어떤 관심조차 안 두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 뭐 여자친구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발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부탁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이 결국은 돈으로 사람 마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처세를 잘못해서 국제결혼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의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